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지 505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건 제가 조금 더 기억하기 좋도록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또 잘 봅니다. 먼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30회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들, 또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럴 때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동시 부과되는 것들이에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뭐 취득과 양도에도 부과되고 막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되고 이렇게 해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또 쫙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자,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지방세 국세에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또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상속세 증여세예요. 이렇게 상속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또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또 보시면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요. 그 다음에 친구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니까 부동산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또요,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또 쫙 있어요. 또 종합부동산세, 우리 줄여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또 쫙 있습니다. 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 중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쫙 있고, 국세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얘네들은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먼저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요.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취득시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대표적 세 가지 있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항상 재산세 나오면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지 같이 재산세 나와 있는 곳에 웬만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얘는 재산세 친구. 자,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고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양도소득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돼요. 그래서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빼서 또 보겠습니다. 부동산 또 보세요. 자,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또 양도 이렇게 봤을 때 자, 보시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서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보유에. 자,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제가 그랬어요. 뉘집자식이냐? 자, 족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다 보니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성격이나 징수 방법이나 납세금 송입시기가 다 뭘 따라가냐면 본세, 독립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아까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 독립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그 납세무자가 모두 같이 신고납부해요?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취득 단계 부과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내면서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보유 단계도 부과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근데 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종합소득세는 보세요. 부동산 보유 중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임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해요. 개인은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돼요. 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또 종합소득세 냅니다. 매매업이니까 양도시에 처분시에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양도시에 처분시에 낼 때 그 또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요. 소득세 납세무자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 또 지방소득세는 또 역시 소득세에 따라서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인지세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의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근데 이건 주의될 것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인지세를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교재가 있고 또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인지세가 이게 이제 취득과 양도에 동시에 부과된다. 취득과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된다. 아니면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 부과될 수 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확실한 건데 어느 건지 법령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해석상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인지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탄생된 조세고 발전했기 때문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되 다만 문제 풀 때 인지세를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답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감안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제가 100% 말할 수 없는 게 인지세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칙 그렇게 알고 계시되 보유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여러분 중요한 세금은 아닌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럴 때 이 지방소비세,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이 지방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고 꼽사리 껴서 다니는 세금이에요. 자, 어떤 간에 취득보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부 아저씨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6시 내 고향 TV 프로그램 제가 봤는데 거기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부부가 있는데 서로 같이 이제 그 농사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 인기 짱이죠. 왜 인기짱이냐 그러면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 뭐 형광등이 고장났다 어떤 할머니가 연락이 와요. 쏜살까지 달려가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농기계 고장났다고 어디서 연락 오면 쏜살까지 달려가서 농기계도 고쳐주고 하여튼 뭐 등등 동네 일이라면 다 이 아저씨한테 뭐 전화를 하고 이 아저씨가 다 가서 해결을 해줍니다. 동네에서 인기 짱이에요. 근데 문제는 밭에서 둘이 일하다 말고 이 아저씨가 전화 받고 알았다고 쏜살까지 가버리면 농사일 뒷일은 누가 하느냐? 이 아줌마가 혼자서 남아서 농사일 다 하더라고요. 입이 한 대 발라와가지고. 야, 근데 그 아저씨 진짜 너무하더라고, 진짜. 아이고, 농사일은 다, 그 힘든 일은 아줌마가 다 하고, 자기는 동네에서 인기만 좋고. 진짜 그냥 너무하더라고요. 자, 봅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부제. 얘들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활동에 따른 분류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득세. 이거 딱 잡고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새겨 넣습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자,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취득, 보유, 양도 동네 일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제,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딱 잡아 놓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새겨 놓습니다. 작년에도 맨날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딱 했으면 작년에 한 문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골라라 다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보기에 있었고
지방교육세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다 우리가 맞출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었는데 다 골라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주셨으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505페이지 요약집 양가로 9번 활동했다는 분류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로 갑니다. 506페이지. 설명 다 드렸고요. 동시부가 되는 세금도 제가 거기 바탕 박스에 있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 보시면 이 부동산의 평가 방법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공시가격. 흔히 우리가 공시가격 그러면 공시가격 들어보셨죠? 공시가격 그러면 자, 기준 시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도 있고. 그랬을 때 기준 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죠? 예.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시가는 국세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우리가요 이거 뒤바꾸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시가표준액,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기준시가. 자, 그럴 때 기준시가에 관한, 국세 기준시가에 관한 평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같으면요 지정지역과 지정지역 이외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기준시가예요. 근데 지정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작년에 기준시가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국세에 이제 실거래가 와서 하기 때문에. 근데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정지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으로 지정해요. 그러면 이 지정지역은요 개별 공시가에다가 일정한 배율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땅값이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3배가 올랐다 그러면 3배 이렇게 곱해요, 개별 공시가에다가. 그래서 지정지역, 자,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그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이제 기준시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역은 토지는 개별 공시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볼게요. 건물은요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해요. 근데 다만 거기 지정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건물 지정지역 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뭐 이런 지정지역 내 일정한 건물들은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돼 있는데, 가로가 포인트예요. 원래는 기준시가는 상가 같으면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 산정해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근데 이런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일정한 것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일괄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로 평가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일괄 평가한다는 거. 자, 일괄해서 고시한다.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서 고시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주택은 없는데, 우리 주택은 없는데,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이제 기준시가가 되고 지방세 시가표준액도 되는데,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고, 거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세요. 작년에 정답 지문이 여기 있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거, 아파트 상권권이나 분양권은요. 자, 어떻게 기준시가를 평가하냐면 그 양도일까지 들어간 불입한, 납입한 금액이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등 해가지고 그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밑줄이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고 그 납입한 금액에다가 불입한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뭐까지요?
그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시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한번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시가 분액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시가 분액으로. 그럴 때 시가 분액 결정을 보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방세 토지의 기준 시가 분액이 되고,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것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 분액이 되고요. 건물은 이제 여러 가지 소득세법 중에 따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적용해서 구하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여러분이 봅니다.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용어는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기준시가 시가 분액이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이제 지금 좀 달라졌잖아요. 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구별해 줍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 봅니다. 자, 2장 납세문인데 제1절 납세문 성립확정 소멸 있잖아요. 별표 3개 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우리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조세 총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관련한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납세문 성립확정 소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기하는 신고와 수성 신고 정도를 추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이 성립확정 소멸 제일 중요하고 별표 3개 해놓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계속했네 오늘.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길게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 돌리시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긴팔 와이셔츠 셔츠를 입다가 더워가지고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반팔로 다 입기 시작했어요. 그 며칠 또 더워가지고 막 낮에는 막 엄청 덥죠. 더워가지고 막 그런 다음에 땀 흘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다시 반팔 입었는데, 이제 올 여름은 또 어떻게 견디나. 이제 공부하는 나이 어린 수험생이든 여러분처럼 성인인 수험생이든 어떤 간에 이 더위는 이제 그 시련의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름을 잘 견디셔야 되는데, 여름 무더위가 끝날 쯤 돼서 소슬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마음 급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때 소슬바람 불 때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정신 바짝 났을 때, 아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했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묵묵히 이제 무더위 속에서 이제 무더위를 견디면서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바깥에 세상이 어떻든 공부는 중단 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실망할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이 시험은 하여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여튼 끝까지 내가 무조건 난 한다. 공부는 항상 제가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정식 수험생도 아니에요. 원서 접수해야지 정식 수험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직 예비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이제 지금 잘 견뎌내시다가 원서 접수하고 정식 수험생이 되고, 그때부터 공부는 이제 시작되는 건데, 본격적인 공부는 특히 막판 2달 이제 그때 바짝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날들을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판 2달 바짝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셔야죠. 그래서 해놨다가 나중에 막판 2달 일나게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얘는 추상적으로 납세문은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문은 이제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문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문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성립은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납세문 성립은,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납세문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로 얘를 제가 계속 들었었는데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문과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문과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매매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럼 잔금 치름과 동시에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우리가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사실상 이제 취득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왜 취득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금 성립한다고 하냐면 잔금 치료예요. 취득한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금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납세금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취득세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어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근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니까 납세무자가 취득세는 납세물을 확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은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외우셔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얘네들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국세,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어떤 거냐고요?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하면 국세는 신고 납부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부 등을 하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산세는요, 어느 때 납세금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얘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이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납부할 의무만 생기는 거지.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때 납세무 확정되느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처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해요?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가 신고한 거, 잘못 신고한 거 고치는 거, 과세권자가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데,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얘는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어떤 겁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얘 본세, 독립세가 신고납부하면 얘도 신고납부고, 보통징수하면 얘도 보통징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즉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일단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부가 하는 국세,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 지난주 했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다고, 여러분들? 11월, 12월부터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알아야 되는데, 징수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자, 보통 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은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종부세, 원칙 정부가 하는데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X입니다.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돼. 아니에요. 신고 있으면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고.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신고 없을 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무는 소멸합니다. 시험 문제는 소멸해서 여기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9회 때 성립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31회 시험은 하여튼 여기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이 하여튼 다 중요합니다. 세목별로 어느 때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는지 성립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교재 보시면 여러분요. 요약집 50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납세무 성립에서 양가로 1번 국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옵니다. 원칙적인 납세무 성립 시기 보면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자, 어떤 세금들이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잖아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려면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부할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아무리 꾸셔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몇 줄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상속세 봅니다. 상속세. 상속 개시하는 때요. 피상수임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요. 자, 밑줄은 일단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고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고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건 눈에 한번 그냥 익혀둡니다.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니에요. 상속 개시하는 때고 증여세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죠. 얘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이요.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요. 문서 작성하는 때. 자꾸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항상 보면 조세총원에서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납세무 성립 시기도 뭘 따라가느냐? 이 부가세들은 독립세,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그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본세 따라가요. 독립세. 그 다음에 가산세 봅니다. 올해 국세 가산세가요 세분화되게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교재에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세분화하게 바뀌었는데요. 더 세분화해서 바뀌었는데 일단 거기 A번에요. 무신고가산세 밑줄 그리고 법정 무신고가산세 초과환급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밑줄이고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밑줄이요. 한번 눈에 기둡니다. 그러니까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한 때가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밑줄. 그리고 B번 납부지연가산세 밑줄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밑줄이요.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좀 특이하긴 해요. 눈에 한번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자 밑줄이요.
고유소가 날라왔을 때는 납세 고유소에 따른 나쁘게 하는 경고한 때, 즉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 원칙적으로 고유소가 발부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이제 납세 고유소에 따른 나쁘게 하는 경고한 때, 그 밖에 가산세는요, 가산할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가산할 국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신고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법정 신고기한이 경고한 때,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경고하고 일일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그날이 경고하는 때, 그래서 일일 경고할 때마다 그때 이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 정될 때는 그때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고한 때, 납부기한이 경고한 때 자꾸 눈에 기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밖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에 납세는 성립하는 때 납세는 성립합니다. 이렇게 눈에 기두시고요. 이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성립시기, 그래서요 예외적인 것에서는 딴 거 없이요. 그 니은번만 보겠습니다. 니은번에서 납세 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여기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밑줄이요. 니은번에서는 밑줄은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밑줄이요. 그러니까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11월 31일.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이요. 요거만 밑줄입니다. 나머지는 뭐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이에요. 우리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이에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8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리을번 밑줄입니다. 수시 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밑줄입니다.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밑줄이고 저를 봅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요,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예요. 올렸다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가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지. 헷갈리잖아요. 바꾸면. 그러니까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리듬을 타면서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고요. 왜 안 올렸다 내려요? 그냥 수시부 때요. 이러지 말고 수시부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해야지 시험장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제 음성이 들리면서 틀렸구나 이렇게 맞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지방세 납세금 성립시기 봅니다.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입니다. 자,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A, B가 있는데, B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의 범위고,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뭐 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이것도 등기하고 뭐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사독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 딱 사독 안 들어갑니다. 다 밑줄이고. 재산세 과세 기준 6월 1일입니다. 밑줄이고. 자, 주민세 일부가 납세금 성립 시기가요, 과세 기준인데 제3분과 균등분 주민세와 제3분 주민세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이 돼 얘도 납세금 성립하는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이요. 재산세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3분 주민세의 납세금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X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납세금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 다릅니다. 비교하시고. 시험에 29회 때 나왔었고 이거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음번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성립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로 지방소득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금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 비읍번은 뭐 그냥 참고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세 꼽사리 끼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꼽사리 껴서 납세금 성립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미줄입니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농특세처럼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금을 성립하는 때 미줄이요. 그 다음에 가산세입니다. 이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아까 국세는 그 밖의 국세가 가산할 국세 납세금 성립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방세도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요거는 세분화돼 있잖아. 국세만 세분화돼 있어요. 아까 국세만 개정이 돼서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 자, 지방세는 그냥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인데 자, 몇 줄이고 근데 앞으로 아까 507페이지 한 장 가보니까 국세 가산세는 세분화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국세 가산세는 세분화돼 가지고 뭐 무신고나 과소중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고하는 때,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뭐 하루하루 지날마다 그날이 경고하는 때, 뭐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종부세처럼 부과하고자 하는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될 때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고한 때, 뭐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금 성립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한데 근데 지방세는 그냥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한번 눈여겨봐 놓고요. 508페이지 갑니다. 508페이지 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지읒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요, A번부터 F번까지는 어떤 거냐면 A번부터 F번까지는 요게 A번부터 F번까지는 이게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묶어가지고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문 성립식인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납세문 성립하는지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거기 G번에 보면 특정 부동산 있죠? 거기만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입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쪽에 설명드릴게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거, 특정 부동산분.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한다고 지금 봤어요? 과세 기준일입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요. 그래서 납세금 성립식이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거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은 같습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납세금 성립식이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6월 1일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한 애들이 또 있었어요. 주민세 중에서 일부요. 그래서 주민세 중에서 제3분과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제3분 주민세, 자, 또 균등분 주민세, 시군군의 주술 둔자에게, 여러분 개인 균등분은 여러분 매년 개인 균등분 주민세 냅니다. 여러분들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여러분 다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균등 주민세.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하는데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입니까 여러분?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7월 1일.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얘네들은 납세금과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재산세들하고 비교합니다. 주민세를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요, 508페이지 맨 아래 예외적인 성립 시기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라고 되는데, 요건 어떤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세로 제가 맨날 예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근로소득세로, 근소세로. 보세요. 우리가 징수 방법에 보면 특별징수하고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원천징수.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어떤 거냐. 이거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원천징수. 그랬을 때 이거 예를 들었잖아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이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세 근소세, 이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근로자입니다. 납세무자는 근로자인데, 근데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누굽니까? 사업주요. 사업주. 자,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서 세무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모두 함께 떼냐면 이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예요. 물론 이제 자동 계산이에요. 보세요. 이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할 의무 성립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그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근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지방소득세가 됐으니까 근로소득세 얘 징수할 때 얘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맨 마지막 니은번입니다. 밑줄이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아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국세도 그렇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거지. 수시부가 하는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그래서 성립식이 자꾸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자, 봐가지고 509페이지입니다. 납세의무 확정이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신고 먼저 저기 표에서 왼쪽부터 봅니다. 신고 납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1차적으로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까? 납세의무자가. 자, 그리고 안 하면 이제 무신고 시에는 과세권자가 확정하는데요. 자, 거기 신고 납부하는 제도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다음 원칙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주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주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신고 납세 제도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해서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요 말을 써놓으세요. 신고하는 때, 가려놓고 신고하는 때 써놓고 가로 닫고요.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거기, 자, 정부부가가세 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세 보통징수. 거기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결정하는 때 가로 닫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수가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한 애들. 그 다음에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수는 어떤 거냐? 그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하는 세금들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그 그 신고 납세 제도 옆에다가 제가 아니면 아래다가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신고하는 때. 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고요? 적용세목, 국세에서 소득세 밑줄, 법인세, 부가세 등등,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런 애들.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 봅니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고요? 재산세,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거기 참고해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니까 이거 종부세는 원칙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징수 방법을 직접 물어볼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적용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결정하는 때 확정 주세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자,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즉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다르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그 다음에 그래서 확정,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가 어떤 건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가 어떤 건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확정된 납세물은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28회 때 다음 중 납세물 소멸 사유 인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소멸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채권의 실현 미실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 소멸 사유 바로 거기 쭉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세금 납부하면 납세물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충당 있잖아요. 충당은 어떤 거냐? 국세지방세 환급금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할 때 그 상계 처리된 만큼 세금이 충당되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이거는 충당은 말뜻만 알면 돼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 내주는 효자 아들 그랬잖아요. 효자 아들이라고 저희 부모님 댁 세금 내주는 효자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희 또 2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최근에 또 그 지난주랑 막 그 저희 엄마가 또 배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 가서 또 제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한 어떤 대학 병원에 또 의사 저 교수 한 명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맥을 총동원하면 하여튼 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애들도 다 이제 서로 연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또 만난 지 또 한 20년, 25년 됐어요. 이렇게 한 20살 무렵에 보고서 그 이후로 뭐 서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만났었는데 다시 또 어떻게 이제 소문해가지고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연락해가지고 또 자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저희 부모님 또 엄마 또 뭐 입원하고 온갖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수술을 이제 안 하기로 이제 결정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동안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저희 엄마가 온갖 검사를 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것 때문에 이제 막 수술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안 좋고 근데 위하고 장 내시경을 하셔가지고 그 프로포폴로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이제 내시경 해가지고 깨어나셨는데 저희 엄마가 딱 이렇게 잠 깨고 거기서 깨어나자마자 그 간호사들한테 한 얘기가 저희 아들이 효자인데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누나가 거기 보호자로 가 있었고 저는 없었는데 저희 누나가 거기 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뭐랄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약간 깨가셔가지고 이제 비몽사몽이신데 깨시자마자 그 간호사한테 그래요 저희 누나가 엄청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없고 누나만 있는데 그 형제도 막 그런데 이제 거기서 효자는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이 효자인데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가 엄청 웃었다고 하는데요. 전화하면서 저희 누나가 뭐 엄청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엄마한테 그랬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창피하니까 이제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효자들이요. 세금을 대신 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데 다만 돈은 받는다고 그랬죠? 공과사는 저희 분명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요. 공과사는 저희 분명해요. 그래서 다 돈 서로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세 주체에 어떤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30원의 세금을 요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환급 절차에 제고 환급받고도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면 상계 처리되어주는 만큼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주는 만큼은 납세금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뜻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충당은 충당되어주는 만큼 납세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부과권의 취소예요. 부과 취소. 취소는 소급표가 있잖아요. 세금 부과를 취소해? 그럼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과 취소 소멸 사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척기간,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안 정해놓으면 그냥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다거나 덜 낸 게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가산세 폭탄 안겨오면 나는 그냥 생각도 안 나는데 1, 2년 전도 생각 안 나는데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국가나 자체는 우리한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시효가 완성해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소멸사유 5가지 봅니다.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또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사유 알아주고, 그 옆이나 어디 아래에다가 소멸사유 아닌 것도 좀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멸사유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소멸사유 아닌 거예요. 소멸사유가 아닌 거 한번 봅니다. 소멸사유 아닌 거. 먼저요. 소멸사유 아닌 거. 자, 보시면 법인의 합병 아닙니다.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래서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해서 세금 하나도 안 내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과철회예요. 부과권의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취소가 소멸사유지. 철회는 어떤 거냐면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요. 거기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과철회도 소멸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이요. 납세자의 사망.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납세자 사망, 소멸사유 아니죠.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그랬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피상속인 돌아가시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소멸사유인 거 5가지하고 이렇게 아닌 거 3가지도 비교됩니다. 자, 법인의 합병, 부과철회, 납세의 사망이 아니라는 것도 정리됩니다.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그렇네요. 제척기간. 자, 조금만 더 그러면 한번 더 볼까요? 제척기간까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09페이지 제척기간 봅니다. 국세 제척기간은요.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거하고 여기 이제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돼 있어서 제가 이 제척기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국세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조금 더 다르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척기간을 정리해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제척기간에는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제도나 정지제도가 없어요.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X입니다.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그러면 틀려요.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제척기간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제척기간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요. 자,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제척기간, 자, 이거 사기쳤다 10년입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를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양도세 신고했는데요, 한 4년 조금 지났어요.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계시는데, 자, 다운계약서 썼습니다. 양도세 신고했어요.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어요. 자, 그래서 조세를 포탈한 거 경감받았다. 몇 년 동안 발 뻗고 잘 수 없다? 10년이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7년입니다. 7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사유는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반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10년, 리듬 타면서 외워야 돼요. 10년, 7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이런 애들은요, 사기쳤다 그러면, 자, 우리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은데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이거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우리 규정은 여기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 여러분들 제가 구별을 해놨습니다.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어떻게 외우냐? 15년, 15년, 10년입니다. 리듬 타면서 15년, 15년, 10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제척기간은요 똑같아요. 요거는 일단 사기쳤다 10년이에요. 지방세도. 그 다음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7년이에요. 기타 5년이에요. 근데 여기를 주의하세요. 여기 보세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요. 이따가 나오지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요거 그러면 아이고 여기 네.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이 되는 경우가 예외가 있다는 거.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 무신고 그러면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하여튼 10년, 7년,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을 여러분들 중단, 정지돼도 없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표대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교재를 봅니다. 자, 그래서 509페이지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의 경우 15년, 그 밖의 경우 10년 이렇게요. 일반적인 국세 10년, 7년, 5년 이렇게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제가 나눠서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소득세도 제가 나눠서 설계를 드렸고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니까요. 지방세요. 자, 사기쳤다. 지방세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끊고 대시 끊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등등등 읽어보면요. 기억, 니은, 디귿번은 뭐냐면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10년이요. 그 다음에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7년입니다.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그 밖의 경우는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그래서 자,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자, 거기 우리 교재처럼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뭐 그래서 거기 기억번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 니은번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무신고. 여러분이 달달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10년입니다. 그냥 무신고는 몇 년이고? 7년이고요. 그냥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이고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징수권 소멸시효. 자, 요거요. 특히 여러분 거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가 되어 있는데 그 제척기간에는 거기 여기만 밑줄이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고 제척기간 없다는 거 체크하시고 소멸시효 기간을 보면 요게요. 요게 표에 지금 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개정된 건지 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요건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올해 소멸시효가 개정이 됐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에서 개정이 되는데 소멸시효 한번 봅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지방세가요. 소멸시효 기간이 작년에는 금액 상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일 때 아이고 칸이 좀 5천만 원 미만일 때
자, 지방세 제척 기간이요. 요게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일 때 지방세 소멸시효는 요게 1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지방세는 5년이었어요. 소멸시효 기간이. 세금 부과하신 때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했는데 올해부터는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으로요. 국세는 자,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는 5억 원,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미만일 때 5년 소멸시효가 5억 원 이상이면 국세는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지방세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작년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5년이었다가 올해는 지방세가 이제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로 바뀌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있잖아요. 중단과 정지를 한번 봅니다. 소멸시효는요, 중단 사유가 있어요. 중단 사유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한번 봅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요.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데, 중단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중단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중단은, 여기 봅니다. 중단은 어떤 거냐면,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여기 보세요.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시효가 새로이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새로이 진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새로이 진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3년의 시효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는 액션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효는 이전 건 없어지고 시효가 새로이 5년 새로이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새로 이제 시효가 진행해요. 근데 중단은 정지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3년에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정지 기간만 정지해요.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정지합니다. 그랬다가 나머지 2년 더 시효가 진행하면 5년 완성합니다. 소멸시효. 이런 식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하고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말뜻 이해하셨으면 거기 중단 사유를 눈여겨 잘 봐놓으시면 되고요. 정지 사유를 한번 그냥 볼게요.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행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등 해서 무슨 기간 동안에만 정지해요. 그랬다가 이어서 시효가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에 관한 것들 정확히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11페이지 제2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겠습니다, 여러분들.